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윤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줌 특강 올해 이제 할 강연 내용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작년에 이제 제가 한 달, 두 달 정도 줌 특강을 총 10강으로 진행을 했었고 3,000명께서 이제 신청을 해 주셔가지고 전체가 이제 완강이 됐었어요. 그때 뭐 올리고 한 이틀 정도 만에 거의 다 이제 신청이 마감이 됐던 것 같은데, 작년엔 제가 이제 스케줄이라든지 좀 건강상 문제로 이후에 사실 추가적인 요청들을 거의 좀 못 해드렸어요. 그러면서 또 코로나 기간이어서 또 대면으로 좀 뵐 기회들도 없었는데, 올해 이제 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지금 사실 뭐 현재 이제 실강 어떤 요청들도 많이 들어오긴 해요. 현장 강의들. 근데 그것보다는 줌으로 하는 게 여러분들이 조금 더 편하고 아마 좀 그러실 것 같아서 올해도 이제 줌으로 진행을 하게 됐고, 올해 이제 드림스쿨 측에서 정식으로 사이트를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랑 이제 제가 계약을 해가지고 드림스쿨 측에만 이제 강의를 제공해 드리는 걸로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됐어요. 총 8강이고요. 작년에 이제 10강을 진행을 했었는데 뭐 시간관리법은 얼마 전에 책을 냈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강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좀 느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논술형 이제 전체 총 정리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별도로 좀 다듬어서 올리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는 따로 진행을 일단은 하진 않을 예정인데, 뭐 또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총 8강인데 큼직하게는 이제 크게 두 개입니다. 첫째 네 가지는 일단 시즌 1이라 그래서 공부법 전체를 좀 다루는 내용이에요. 제가 기존에 이제 유튜브에 다 영상도 올려드렸지만 이제 거기서 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설명이 길면 좋겠다라든지, 다른 데서 또 제가 다른 데서 강연한 영상이라든지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이 좀 그렇게 한두 시간 정도 설명하는 게 좋던데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냐. 그런데 알고 계시잖아요. 유튜브는 뭐 1시간짜리 영상이면 안 보신단 말이에요. 보기가 너무 어렵고, 부득이하게 제가 핵심적인 부분들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두 가지. 첫째는 어떤 깊이 면에서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 부분을 좀 충실하게 다 살릴 수 있게, 제가 아는 진짜 모든 것들, 진짜 유튜브에 공개된 것들이 한 10% 정도 어떤 깊이라고 한다면 진짜 충분하게 100% 또는 120%까지 제가 전달해 드릴 수 있던 내용을 좀 충실히 구성을 해봤고, 작년에 이제 아마 그래서 완강이 좀 됐던 것 같은데, 두 번째로는 체계적인 부분을 좀 신경을 더 많이 썼어요. 한 장으로 딱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옵션도 있거든요. 보니까 드림스쿨 측에서 이제 원래 전 딱 일회성 중강의로만 진행을 하는데 30일 동안 다시 듣기랑 그 다음에 요약본을 제공하는 옵션도 뭐 설정을 해 두셨다고 해요. 그거는 이제 추가적으로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전체적인 공부법 흐름 딱 요것만 이번에 들으시면은 우리가 뭐 유튜브라든지 여기서 내가 찾아가지고 나의 테크트리를 만드는 수고를 좀 더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좀 장점이 있고, 제가 이제 총 8가지 이제 공부법 4가지, 그다음 암기법 4가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건데, 커리큘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가 이제 0.1%의 지식 습득법 하이퍼러닝. 제가 이제 과거에 외국의 공부법들, 특히 일본 이런 공부법들을 분석해서 내린, 우리 한국에서 또 공부 잘하는 분들의 공부법을 다 분석해보니 공통점이 존재를 하더라고요. 작년에는 이제 이거를 교활한 공부기술이라고 1강으로 했었는데 이름을 바꿔서 하이퍼러닝이라고 이제 먼저 1강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이제 교활한 공부기술 들으셨던 분들은 이거 굳이 안 들으셔도 돼요. 하이퍼러닝이라고 이름만 바꿨어요. 물론 이제 보완한 내용도 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패러다임, 목표 설정과 마인드셋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다음 공부법은 좀 왜 필요한 건지, 닥치고 공부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서, 그 다음에 고정관념을 타파하면 공부 훨씬 쉬워진다. 이 부분이 진짜 핵심이고, 그다음 수재들은 어떤 식으로 공부하는지, 그다음 동기부여는 좀 어떤 식으로 되는 건지, 의욕도 워밍업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 모르고 그냥 꾸역꾸역 공부하시는 분들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 세 번째로는 플랜 어떻게 짜는가, 수기는 어떻게 분석하고 기준점 어떻게 잡고 기출문제는 어떻게 분석하고 구체적인 행동 목표를 어떻게 세워서 소급적으로 계획을 달성을 하는지, 네 번째 계획을 어떤 단위로 세우고 어떤 주의사항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인풋이 3단계로 나눠진다는 점, 알다시피 인지, 이해, 암기로 나눠지잖아요. 거기서 이제 암기하기 전에 또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지 5가지, 그 다음에 정리의 원칙 4가지, 그 다음에 기억과 유지의 방법 3가지, 인풋의 우선순위와 주기는 또 어떻게 가져가는지, 하루에 한 과목 하면 되는 건지, 한 주기로 하면 되는지, 학원 다니면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학교 다니는 나는 고등학생이면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효율적으로 강의를 듣는 방법. 5가지 말씀을 드릴 거고, 5번째가 이제 슬럼프에서 벗어나는 방법, 멘탈 관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줄여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멘탈에 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좀 지루하거든요. 해보니까. 그 다음에 6번째가 이제 아웃풋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실제 다른 어떤 여타 공부법 강의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는 부분들인데 조금 다루거나, 아웃풋의 기초가 어떤 식으로 채점자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내는지 객관식에서도 이런 방법을 알아야만 점수를 잘 낼 수 있거든요. 문제풀이 전략, 시험장에서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 배점을 어떻게 의식하고 시간을 어떻게 정하고 시험 시간표는 어떻게 만들고 비슷한 유형의 문제끼리 몰아 푼다든지 이런 실용적인 스킬들, 세 개의 수제들의 방법들 좀 알려드릴 거고, 객관식 같은 경우도 OX는 마지막 수단이에요. 근데 모두를 OX로 푸시죠. 그건 진짜 초보가 하는 방식이고, 제가 암기형과 사고형 시험을 나눠가지고 어떤 식으로 연습하고 어떤 식의 훈련을 했을 때 빨리 문제를 풀 수 있는지, 결국 시험은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그죠? 요거 말씀드릴 거고, 중간식 같은 경우도 무작정 암기하는 게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게 중요하고, 어떤 식의 논리 구조를 만들고 평소에 어떤 식으로 연습하면 되는지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 구술형도 빠지지 않고 다루고 있습니다. 면접하시는 분들 많다 보니까요. 그죠? 저도 이제 말하기 같은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이제 면접 책도 다 사실 읽고 분석을 해요. 그런 지점들도 말씀을 드릴 거고, 여섯 번째 이제 아웃풋 점검 방법. 여러분들 백지복습 같은 건 천재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코네식 노트 정리법이라든지 스스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웃풋 점검 방법들 소개를 해드릴 예정이고, 일곱 번째가 막판 마무리 방법입니다. 어떤 걸로 문제로 또는 뭐 강의로 기출로 어떤 식으로 마무리하고, 파이널 강의는 들어야 되는 건지, 환경을 통제하고 적응하는 칼리브레이션 연습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시험 당일엔 또 어떤 식으로 좀 하면 되는지, 뭐를 들고 갈지, 시험 전에는 뭘 할지, 시험 중간중간에 뭘 할지 이런 것들 세세하게 좀 짚어드릴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 단계가 피드백. 마지막은 아니네요. 피드백 단계에서 이제 피드백은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문제점을 인식하고 수정하고 앞으로의 행동에 반영하는 이 3단계를 제가 어떤 식으로 점검하는지 자체 피드백과 외부 피드백으로 나눠가지고 상세히 또 설명을 드릴 거예요. 마지막이 이제 생활관리인데, 성취도랑 공부 시간 어떻게 기록하고, 스톱워치 같은 거 어떻게 쓰는지, 뽀모드로 기법은 어떻게 하는 건지, 아침형 인간 같은 건 효과가 있는 건지, 공부 장소 같은 건 어떤지, 소음은 어떻게 컨트롤하고, ASMR은 언제 듣는 건지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몸은 쉬지만 머리는 공부하는 식으로 생활관리하고 계획 설계하는 법도 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1강이었고, 2강이 오로지 점수만을 올리기 위한 교활한 인풋 아웃풋 기술. 작년에 하이퍼 러닝 중에 인풋 아웃풋 기술만 뽑아가지고 심화를 시킨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계적인 천재들은 인풋 아웃풋 방법이 너무너무 좋더라는 거죠. 첫 번째가 인풋의 기술이 이제 총 5가지가 있어요. 교차 이해, 두 번째 쌓기, 세 번째 직관, 네 번째 끼워 맞추기, 다섯 번째 드릴링이거든요. 요거 이제 제가 구체적인 예를 들어가지고 뭐 수능이라든지 성인 시험이라든지 하나씩 다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크게 아웃풋 기술인데, 객관식의 기술 같은 경우도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집합구는 어떻게 만들고 사고형에서 어떻게 점검하는지, 계산형은 또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지 이런 것들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특히 여기서는 비문학도 조금 다룰 예정이에요. 아마 현재 공감되어 있는 강의보다는 아마 엄청나게 상세할 거라고 제가 자신할 수 있습니다. 일본, 한국, 제가 진짜 나와 있는 일본 기출문제까지 다 분석했어요. 그거 다 한번 보여드릴 거고, 주관식의 기술도 약수령, 단답형, 사례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 여기서 이제 작년에 했던 10강의 내용, 그 만능 서술틀 이런 것도 다 말씀을 좀 흡수시켜가지고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회독의 기술. 이제 우리가 공부 같은 거는 결국 반복해서 보는 게 핵심적인 방법이 되는데, 그냥 뭐 본다고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인풋하는 회독과 아웃풋하는 회독, 머리와 눈으로 하는 회독을 다르게 가져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프로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 중고등학생 레벨에선 이게 제대로 설명된 공부법은 아직까지는 없어요. 그래서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성인분들도 주먹구구식으로 하시는 부분들 좀 많이 수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네 번째가 이제 단권화 기술. 왜 하는 건지 성인에서도 하고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도 해요. 그걸 잘 모르고 있을 뿐이지, 어떻게 유의미하게 할지, 물리적인 책을 합치는 그런 쌍팔년도 방식 말고 제가 두뇌를 단권화시키는 방법들 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이 네 가지의 기술이 이제 세계적인 어떤 공부 수제들의 공통적인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요것들 집중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뭐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이 부분을 커리큘럼을 제가 다 거기 드림스쿨 중에 제공을 해뒀거든요. 공지사항에 쭉 올라오는 걸로, 또 상세 소개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들 보시면서 한 번 더 어떤 강의 들으면 도움이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점수가 나오지 않는 60가지 이유. 60가지까지나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대표적인 예시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총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계획과 점검의 객관성이 결여된 부분이 있다든지, 인풋과 아웃풋의 밸런스가 좀 불균형하다든지, 또는 뭐 관계의 의존, 영향성이 좀 나의 공부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가족과 관계가 좋지 않다. 스터디할 때 스터디원과 관계가 좋지 않다든지 주변의 조언에 팔랑기라든지 네 번째가 위험에 대한 대처 능력이나 융통성이 부족한 경우 이런 건데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법을 아무리 잘 알아도 내게 안 되거나 문제가 나오는 경우 해결이 잘 안 돼요. 저랑 1대1 상담 계속 하면 좋겠지만 저도 이제 생업이 있고 하다 보니까 못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그럴 만한 환경이 안 되실 수 있기 때문에 MSTI도 이제 얼마 전에 사이트를 만들었지만 그와 관련된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좀 많이 나오는 문제점들 한번 60개를 추려본 거예요. 대표적으로 나는 뭐 수기 같은 거 안 읽어봤어요. 지금 이제 대부분 읽으셔야 되는데 아니 어려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한 번 나온 문제는 다시 안 나온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공부할 때는 아침형 인간이 되어야 된다고 착각을 한다든지 선생님이 얘기하시는 거 다 필기를 한다든지 아니 뭐 이런 대표적인 당장 들어도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것들이 왜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면 되는지 제가 현재 나와 있는 활자라든지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더 보충하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스스로 진단할 수 있게 내가 지금 감기에 걸렸는데 무좀약을 먹으면 낫나요? 전혀 그렇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공부 의사가 돼서 진단할 수 있는 방법들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편이 이제 집중은 노력이 아니라 기술이라는 건데 그냥 의식적으로 노력한다고 집중이 되진 않거든요. 제가 뭐 영상도 많이 올려뒀지만 더 상세하게 3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인식에 전환하는 방법, 집중의 개념과 구조적 특징,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 두 번째는 동기 목적 부분을 최대화하는 방식들. 결국 집중이라는 건 결국에 본능과 이성이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능적인 부분을 누르고 이성적인 부분을 극대화시키는 방법들. 제가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동기 목적을 탐색하고 목표를 명료하고 집중의 스위치를 설정하고 실행의 우선순위를 두는 방법. 이 5개 말씀을 드릴 거고 방해 요소는 최소한으로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능의 작동 방식이 어떤지 결국엔 내가 공부하기 싫어서 다른 거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컨트롤하는 방법 방해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4가지로 나의 정신 또는 신체, 환경, 타인과 관련된 것도 어떻게 다루는지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걸 최소화하는 방법들 완화, 통제, 제거, 필터링 4가지 방식인데 이런 기술들 여러분들이 상황에 맞게 그대로 그냥 쓰시면 되게 좀 떠먹여 드릴 예정이에요. 네 번째가 이제 최적화, 존 상태라 그래요. 이 존 상태 어떻게 들어가는지 내 활동 영역부터 좀 구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절차를 분리하고 전환해 나가는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 이것도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 각성 상태를 이용하는 여키스 도슨의 법칙, 그 다음에 음향을 활용하고 집중력 도구를 어떻게 사용하고 의도적 제한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 활자 피드백은 어떤 식으로 받는 게 유리한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존에는 잘 모르셨던 집중력을 끌어올리는 방법도 스트레스가 집중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데 이것도 3가지 쇼트 스트레스, 루프 스트레스, 롱 스트레스로 나눠가지고 제가 근본적인 해결책 그동안 어떤 연구한 것들 다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기억법에 대한 것들이 암기법에 대한 건데 요거는 이제 시즌2거든요.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 런칭이 될 거예요. 제가 쭉 이제 드림스쿨 쪽에 자료는 드렸고 정리 중이신데 첫째가 사진처럼 기억나는 기적의 암기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력과 재현력을 구별을 잘 안 하세요. 실제 얼마만큼 기억하느냐보다 얼마만큼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재현해낼 수 있는가가 정말 중요한 공부에 있어 기억의 요소고요. 두 번째가 입력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좀 기억을 해야 되는지 조직화, 영상 올려드린 거 있죠? 시각화, 맥락화, 재조합, 변환, 두문자, 그 다음에 최종적인 입력의 어떤 전략 이런 것들 제가 7가지 정도 쭉 예시를 풍부하게 좀 통해서 특히 이번에 9월 달에 암기법 책이 나와요. 이 암기법 책에 나오는 예시들까지 해서 여러분들의 교과서도 작년에 제가 전체적으로 다 수집해가지고 이제 다 자료를 만들었거든요. 하나하나 보여드리면서 수식이 많은 책은 어떻게 외운다. 또 목차가 없는 책은 어떻게 외운다. 또 쭉 줄글로 써진 어떤 또 어려운 책들, 번역서는 어떻게 읽는다. 이런 것들 다 한번 보여드리고 진짜 암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맨날 두문자 쓰시면 안 돼요. 최악의 방법이고 진짜 두문자조차도 언제 쓰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것들 보여드릴 예정이고 유지 단계에서 또 기억을 좀 남기는 공식들인데 잘못 알고 계시는 거. 한 번 꼼꼼히 본다고 기억이 남지 않는데 그런 것들 통념을 좀 바꿔드릴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현의 기술에서는 결국 이렇게 기억이라는 거는 목적지가 있으면은 그거를 목적지까지 기억을 작동시킨 트리거가 있고 중간 단계 기억 과정이 있어요. 이 3단계 연결 구조를 보여드리면서 예시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면 내 기억이 제대로 작동하고 재현하는지 방식 말씀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잘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게 중요해요. 객관식 OMR에서는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은데 주관식 같은 경우, 구술 같은 경우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이 포인트도 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처음부터 상대방이 원하는 걸 기억하는 게 가장 좋은 기억법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6편은 구조화 독서법. 이거는 더 설명드릴 필요 없지만 수험 독서법의 결정판이고
앞에 이제 썼던 기술들 있잖아요. 맥락화, 조직화, 시각화 이런 것들을 진짜 책을 읽을 때 어떤 형태로 앞에는 이제 매체를 가리지 않고 외우는 법이었다면 책을 외우는데 특화된 저의 어떤 진짜 말하자면 태그트리가 딱 정해진 방식이에요. 요것도 이제 총 5단계 정도로 나눠가지고 1단계 레벨링, 그 다음에 2단계 이미징, 3단계 트리밍, 요 트리밍 2단계로 나눠서 기본 뼈대 구축하는 단계, 기출문제 표시하는 단계, 그 다음에 4단계가 컬러링, 그 다음 5번째 단계 로딩이거든요. 이 부분들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내 책을 정리할 수 있는, 제가 사실 요새도 상담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지만 책 정리를 잘못해서 기억을 손실을 보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런 고민들 진짜 한 방에 좀 해결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제가 단기간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던 최고의 원동력이었다고 할 수 있거든요. 저도 뭐 저희 아버지 책이나 일본 책을 통해서 배운 내용인데 이런 부분들 제가 총 집약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실 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많은 게 책을 통째로 외우는 방법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길어봐야 20분 뭐 이렇게밖에 안 되니까 전체적으로 이번 강의는 최소 2시간 정도, 좀 길면 3시간 정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정말 좀 많이 가르쳐 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드림스쿨 그 다음에 이 홈페이지 만드신 분들한테도 진짜 무조건 가격은 최소로 해달라. 사실 시중 강의 같은 수준으로 맞추면은 지금보다 가격이 한 5배 정도 올라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 제가 무조건 다 빼고 무조건 최소한으로 낮춰달라고 요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정된 기간 동안 이제 신청하시면은 바로 할인 가격으로 50% 할인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뭐 계약을 통해서 진행하는 내용이고 하니까 아니면 제가 다 메꿔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거 적당히 잘 활용해 주시면, 적절히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 진짜 기존에 좀 이렇게 체계적인 강의는 없었다는 걸 제가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영혼과 뼈를 갈아 넣은 강의니까 한번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제대로 배우는 초속 7번 읽기 공부법, 이것도 제가 이웃 나라의 야마구치 마유라는 변호사님의 7번 읽기 방식인데 너무 시중에 잘못 알려져 있어서 일본 책 다 사서 제가 분석한 방법이에요. 저도 이제 이걸 1년 반 정도 직접 써보면서 제가 제 걸로 만들었는데 요 방식도 구조와 독서와는 다르게, 그 다음에 요 방식은 사실상 야마구치 마유 공부법의 총 결정판이에요. 수학이라든지 이런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사고형 문제 어떤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들이 모두 녹아 있어서 단순한 암기법을 넘어서 사실은 조금 더 총체적인 공부법을 전달해 드리는 그런 좀 장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가 마지막이 모든 지식 습득의 기초 읽기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로 뭐 책 같은 걸 주로 많이 이제 수험서 같은 걸 읽으시겠지만 거기서 특히 뭐 구조와 독서에서 다 다루긴 했지만 읽기의 방법을 좀 심화해가지고 진짜 좁혀가지고 좀 스킬만 한번 많이 다루는 파트예요. 진짜 이것도 제가 거의 모든 여러분들이 아실만한 스킬들, 모르는 스킬들까지 다 총 정리를 한 거고 제가 써본 것들 예시를 들어서 모두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째는 독서와 문해력의 관계, 요즘 핫한 이거 말씀 드릴 거고, 독서의 목적을 어떻게 확정하는지, 수험인지 비수험인지, 목적에 맞는 책은 어떻게 구입하는지, 체크리스트는 어떻게 선정하고 지속성과 즉효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책을 사시면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 말씀드릴 거고, 처음부터 요약서 사면 안 된다 이런 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외피 읽기 방식, 그 다음에 전체 목차 읽기, 내용 읽기에서 이제 교차 읽기, 나눠 읽기, 의도 읽기, 질문하기, 요약하기, 정리하기, 입력 고르기, 확인하기, 추궁하기, 분해 및 재구축, 지식 정착기 11가지 기술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정말 조금 이렇게도 책을 읽을 수 있구나 하는 것도 많이 아시게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지식 체계를 어떤 식으로 만드는지, 이제 교차 읽기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책을 통해서 지식 만드는 방식이 있고, 요게 돼 있는 게 보통 이제 성인 시험의 요약서라든지 중고등학생 분들이 보시는 책인데 그 원리를 한번 보실 수 있게 되고 내가 나의 공부를 할 수 있는 입체적 힘을 좀 기르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생산적으로 내가 좀 읽는 법, 단순하게 진짜 취미용 읽기가 아니에요. 진짜 공부에 도움되는 읽기 좀 기술 말씀드릴 거고, 마지막으로 지식 사용은 지식을 사용해야만 완성이 되는데 퍼블리싱하는 방식들에 대해서도 제가 뭐 내가 유튜브하고 네이버하고 수험생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떤 식으로 내가 했을 때 좀 도움이 되고 공부에 남는지, 객관식을 하더라도 쓰는 게 왜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 필사 공부는 진짜 최악이에요. 최악. 속된 말로 쓰레기라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쓰는 것 자체는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써야 효율적인지 그런 것들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총 8가지 이제 강의 시즌 1, 2를 말씀드렸고 시즌 3도 준비가 돼 있어요. 제가 종전에 사실 줌을 통해서 1대1로 상담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좀 확대해가지고 MSTI 유형별로 여러분들이 16가지 유형 있죠? 총 5분씩만 받아가지고 이분들을 4주 동안 제가 공부법, 이분한테만 맞는 공부법, 물론 영상을 통해서 드리거나 줌을 통해서 하거나 전화로 할 건데 그거랑 생활관리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부 습관을 만들고 어떤 식으로 좀 기상하고 취침하고 어떤 식의 공부 집중도를 유지하는지 그거
점검해 드릴 거고, 그 다음에 문제점 같은 것들 분석하는 이 과정을 한 4주 정도 과정이면 습관이 잡히는 것 같아요. 물론 진짜 습관이 잡힌 건 66일 정도, 2달 정도지만 방법을 알고 나머지는 쭉 갈 수만 있다면은, 제가 이제 종전에 한 10년 정도 지도를 해보니까 처음에 공부 시간이 한 40시간, 30시간밖에 안 나오던 분들이 보통 한 70시간 정도까지는 한 2주 정도 지나면 금방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런 것들 제가 조금 유형별로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총체적인 생활 케어로 아마 제가 제공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림스쿨하고 계약한 건 이렇게 시즌 1, 2, 3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아마 시즌 4는 뭐 제가 뭘 할지 법학 강의나 이런 법학 공부법에 대한 내용을 하는 걸로 준비하고 있고, 지금도 책을 또 열심히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아마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게 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도 좀 설레고 좀 기대되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일정을 말씀을 안 드렸는데, 다음 주 토요일부터 7월 9일부터죠. 토요일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넉넉 잡아 7시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좀 넉넉하게 충분히 준비를 할 거고, 매주 토요일마다 강의를 진행을 할 겁니다. 한 강의당 450명씩만, 왜냐하면 제가 줌이 이제 500명짜리 계정이어가지고 450명까지 모집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집중도 문제도 좀 있잖아요. 그죠? 작년에 300명씩 이제 진행을 했었는데, 총 450명만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고, 한 강의당 한 번밖에 진행을 안 할 거예요. 대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더 필요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옵션 선택하셔서 녹화본과 요약본을 제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제가 충실하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그렇게 아마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 제가 모시고 좀 강의를 진행을 하고 싶고, 그런데 여건이 좀 제한되다 보니까 해석 문제도 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인원을 좀 제한하게 된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가 좀 너무 빨리 좀 특히나 좀 이렇게 모집이 좀 마감이 돼버려가지고 원망 아니고 원망을 좀 많이 들었었는데, 구독자가 33만인데 모집 숫자 300명이냐 뭐 이런, 대부분 이제 한 번 하셨던 분들이 계속 다 신청을 하시다 보니까 좀 그런 문제가 발생을 했었는데, 제가 그 부분도 좀 해소가 될 수 있게 다양한 좀 채널이나 인원이라든지 형식들 한번 조정해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실질적인 발전, 성취,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강의를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상 이윤규 변호사였습니다. 특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